이건 제가 8년 정도 전 초여름 홋카이도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생 때 같은 학부의 제이군에게서 결혼식을 한다는 초대와 관광 겸해서 오지 않겠냐고. 제이군은 아오모리현 출신으로 학생 때는 아파트도 제가 사는 근처에 있어 자주 놀다가 돌아가곤 했었죠. 그는 합기도 동아리에 들어가 있었고 유단자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센다이 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가족이 홋카이도로 이주하게 되어 이를 돕기 위해 그는 회사를 1년 못 채우고 퇴직. 홋카이도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락은 계속하고 있었고 고향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 저는 결혼식 참석과 관광을 위해 어떻게든 휴가를 얻어 비행기로 홋카이도로 향했습니다. 같은 연구회 소속이었던 T와 여자인 O와 함께 치토세 공항에서 내려 도카치로 향했습니다. 제이군은 처음에는 하코다테에서 살았습니다만 가족들의 일 등으로 도카치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넘치고 공기도 맑고 한때 붐이 일어났었던 화원 목장도 있어서 한가롭고 신선했습니다. 제이군의 결혼식에 갔다가 첫날에는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은 제이군의 농장 겸 집에서 우리는 머물게 되었습니다. 잘 곳은 제이군의 집 옆에 별채가 창고로 되어 있는 그 2층이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방이 많이 있어 1층은 그가 합기도를 가르치거나 연습하는 여튼 넓은 공간이라서 놀랐습니다. 제이군에게서 합기도를 배우거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2층 방에 짐을 풀러 갔을 때 항상 밝고 온화한 제이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 말하긴 좀 어려운데 혹시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면 그냥 조용히 넘기고 자. 하고 나갔습니다. 오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제이군의 가족 모두와 식사를 했습니다. 홋카이도의 바다나 산에서 직접 얻은 자연산들로 만들어진 식사는 정말 맛있었고 술도 아주 좋았습니다. 징기스칸도 많은 양의 고기가 추가되어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밤 9시 정도가 되어 제이군 가족들은 아침 일찍부터 농장 일과 우리는 후라노 등지 등을 안내받기로 해서 술자리도 끝나고 자게 되었습니다. T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토하고 바로 다운. 별실의 오도 술은 셌지만 다음날 관광도 있어 취침. 저도 졸려서 이불로 들어갔습니다. 12시 정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갑자기 급 한기를 느꼈습니다. 홋카이도의 밤은 시원합니다만 그때는 왠지 겨울 같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고 있었는데 유난히 춥고 찼었죠. 저와 T의 방 주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몇 차례 났습니다. 저는 홋카이도의 기압이나 건물의 영향일까 생각했는데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방을 나와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뭔가 소곤대는 말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T와 O가 깨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이를 다 보고 문을 열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때였습니다. 복도에 희뿌연 게 보였습니다. 저는 김이나 안개인가 생각했습니다만 집 복도에서 그런 건 발생할 리가 없다고 다시 생각했죠. 천천히 걸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희뿌연 뭔가는 앞쪽에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금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갈 때는 계단 쪽에 연기 같은 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때 복도에서 밤하늘의 별들이 보였기 때문에 무심코 유리창을 봤죠. 그런데 거기에는 무표정한 40대 정도의 남자 얼굴과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굳어버릴 수밖에요. 왜냐하면 목까지는 보였는데 그 밑은 없었던 겁니다. 2층이지만 꽤 높은 곳입니다. 창문 부근에는 베란다도 없습니다. 장난도 아니었고 남자와 여자의 얼굴은 그저 공허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두려움을 억누른 채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죠. 제 옆에서는 폭풍 수면 중인 T가 있었습니다. 오싹함에 담요를 둘둘 말고 있다가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니 옷을 갈아입은 오가 방으로 왔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에 갔더니 어린애 둘이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었어. 하지만 다리가 없었어. 라며 얘기하는 오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저는 철렁 내려앉았죠. 저도 지난밤에 이야기를 했더니 오는 더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침에 제이군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주저주저 하면서도 무거운 입을 열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이군네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막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해 엄청난 빚을 떠안고 병에 걸려 나중에 가족이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곳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묵었던 별채나 제이군의 가족이 사는 곳도 가끔 밤에 아이들의 목소리나 뛰는 소리, 그리고 모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그날의 후라노 관광은 정신이 없이 아름다운 경치도 전혀 머릿속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날은 삿포로의 호텔에서 셋이 묵었습니다. 최근이 되어 제이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사정상 도카치를 떠나게 됐어. 그리고 삿포로에서 살게 됐어. 일은 순조롭지만 그 집은 해체했다. 라는 짧은 문장을 보냈습니다. 제이군의 가족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묵었을 때 밤에 겪었던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상의 추위는 그 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경험했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어느 폐허지대로 발을 들였습니다. 홋카이도는 눈의 영향도 있어 건물은 눈으로 인해 망가진 것도 많고, 분명히 말하자면 건물도 전부 망가져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교적 아직 형태가 남아있는 한 채의 폐가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건 꽤 큰 저택으로 예전에는 훌륭한 일본 가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구조였죠. 그런데 친구 A가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서는 계속해서 벽을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야, 왜 그래? 하고 말을 걸었더니 아니, 저거. 하며 가리킨 곳을 살펴보자 한 장의 사진이 액자에 들어가 벽에 걸려 있었죠. 기적적으로 떨어지거나 비에 젖거나 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그렇게까지 변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B가 왜? 뭐 봤어? 우와, 이쁘잖아. B의 말대로 흑백 사진에 있는 건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식 가옥에는 어울리지 않는 양장을 입고 사극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조금 이상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B의 말대로 그 사진의 여성은 엄청 예쁜 얼굴이었죠. B가 다시 하지만 저 사진 아무리 봐도 영정 사진이야. 그 말대로
분명히 거기에는 낡은 불단이 있었고 바닥에 몇 장 떨어진 사진을 봤더니 노인의 사진이나 아마도 전쟁터에 나가는 남성의 사진일까요? 그런 사진도 떨어져 있어 아마도 영동 사진임에는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 일본 가오간을 헤매다녔지만 그 밖에 눈길을 끄는 건 딱히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갈까 생각하는데 A가 없는 겁니다. 이 자식 어디로 간 거야? 라고 B에게 물어봤더니 A는 조금 아까의 사진 앞에서 말없이 굳은 채 마치 매료된 듯 그 사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A, 가자! 라는 제 목소리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A. 그저 멍하니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거죠. 아무리 돌아가자고 해도 요지부동인 A를 보다 못한 우리는 A를 놔두고 먼저 차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차로 돌아간 우리는 A를 살짝 놀라게 하려고 시동을 걸고 차를 조금 움직여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서 페어에서 뛰어나오는 A. 야, 인마, 진짜 하지마. 당황하는 A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다음날 학교 강의 시간에 B와는 만났는데요. A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라? A는? 물어보니 B는 오늘은 못 봤는데? 감기라도 걸렸나? 우리는 다음날 A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 미안. 감기 걸려서. 으이그, 괜찮은 거냐? 그러는 전화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야,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랑 같이 있냐? 아, 실은 말이야. 여친이 생겨서 말이지. 좀 이르긴 해도 결혼할지도 몰라. 이놈 보소? 뭔 소리야? 왜 여친이 생겼냐고? 그것도 결혼을 전제로? 에, 부럽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몸조심하라는 느낌으로 전화를 끊었죠. 건강은 괜찮아 보여서 다음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면 학교에 나오겠지. 그때 여친에 대해서도 물어보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도 학교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A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관의 초인종을 눌러봤더니 네 하며 찰칵 열린 문 너머에서 얼굴을 내민 건 마치 말라깽이 같은 A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까지 인간이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뺨은 움푹 패이고 눈아래는 핏발이 잔뜩 서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흰머리가 눈에 띌 정도가 된 상태였죠. 순간 이건 누구지 생각할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너 A 맞아? 아, 잘 왔다. 걱정 끼쳐서 미안. 일단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실내는 남자 홀로 사는 것이라곤 생각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아주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는데요. 평소 A의 생활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여친 덕분이구나 생각한 저는 야, 그렇게 말라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친도 생겼으니까 좀 더 자기 몸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아, 그런데 말이야, 여친하고는 아직 동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집안이 너무 깨끗해서 동거하는 줄 알았어.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한 A는 한 장의 창호지로 나뉘어진 미닫이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벽장이었어요. 어? 뭐라고? 아, 저 안에 있어. 에?
뭐가? 그녀가 그렇게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듯한 소리가 문에서 들렸고 호통과 함께 들어온 건 60세 정도의 남녀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남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A를 두들겨 팼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엄마한테 걱정이나 끼치고 이 불효자식아! 그건 A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어디야? 그 여자 어딨어? 아빠, 하지 마요. 겨우 데려왔는데. 그렇게 개겨도 말라 비틀어진 A로서는 아버지의 힘을 당할 수는 없어서 밀쳐 넘어진 채 아버지의 다리를 잡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집안을 난폭하게 돌아다니는 A의 아버지. 그리고 그 손이 아까 A가 말하던 벽장으로. 하지 마요. 부탁할게. 아빠, 제발 부탁할게. 하지만 A의 아버지는 그 미닫이를 힘껏 열어버렸죠. 안에서 뭔가가 찢기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나타난 광경에 A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는 진흙투성이에 불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여는 순간 나뭇잎이 썩은 것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금박이나 장식도 완전히 벗겨진 더러운 불단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단을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틀림없었죠. 그 폐허에서 봤던 불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단 안에는 그 폐허에서 봤던 양장을 입은 흑백의 여성 사진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A가 결혼식에서나 입을 듯한 전통 의복을 입은 사진이 같이 장식되어 있었죠. 두 개의 사진을 겹쳐 접은 듯 만들어 놓은 사진은 마치 결혼식 사진과도 똑같았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죽고 싶어서 그래? 이런 짓을 하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야!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A의 아버지는 그 사진첩을 꺼내 힘껏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사진을 꺼내 그대로 부엌 싱크대로 가더니 막 꺼낸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진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A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그대로 A는 꼭 아이처럼 어머니에게 안겨서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A는 그대로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B는 A에게 빌렸던 물건이 있어서 A의 휴대폰에 한번 연락을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A의 아버지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A의 고향에서는 유혼, 명혼이라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유혼, 명혼은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저승에서 결혼시켜주자는 생각에서 그림이나 인형을 대형품으로 써서 애도하기 위한 영혼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에게 매료되어버린 A는 그걸 모방해서 그 사진의 여성과 자기의 사진을 겹치게 함으로 유혼 의식을 스스로 치렀다는 것이었죠. 이 유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르게 된다면 반드시 불행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 후 A는 휴학한 채로 그대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A는 본가가 있는 아오모리현으로 돌아가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 있다는 연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A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여자와는 다시는 만날 수 없어.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건 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빨리 죽어서 그녀와 만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